제 편도체가 좀 이상해요. 편도체가 이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편도체가 문제가 생기면 적정한 삶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울해진다 그래요. 편도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우울의 색깔은 뭐죠? 코로나 블루. 가을이 되면 사람이 좀 우울해지죠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편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. 편도체라는 곳에는 감정을 조절하는데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해지죠. 우울과 분노가 익숙한 시대이다.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우울과 분노. 이 서로 우울한 것, 분노 이게 서로 친구 같아요. 우울한 사람이 갑자기 분노하고 요새 갑자기 묻지마 폭행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. 언론의 의도적인 것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좀 복잡해서 모르겠지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성일 때가 많고 안타깝죠. 우울과 분노가 아주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우울의 문제를, 감정의 문제를 잘 보살피는 게 중요하죠. 우울은 뭔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랍니다.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거죠. 여러분 자동차 기름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? 제가 딱 한번 저기 있는데 한국에서 아니고 외국에서 가다 보니까 자동차가 서버리더라고요. 왜 섰는가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자동차 세워두고 주유소까지 걸어가서 주유소에서 작은 병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안 움직이죠. 행동이 없어집니다. 우울한 사람이.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의 시대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노의 시대 속에서 움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가 싫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울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심해지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치료, 정신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. 정신치료는 뭐 일반적인 내과 가는 것처럼 감기 환자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목회자도 여러분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. 그 생각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감정에 컨트롤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어떻게 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? 첫 번째는 물리적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.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을까? 물리적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. 쉽게 말하면 잘 먹으라는 겁니다. 우리의 정신력과 우리의 체력이 영향을 미치죠.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감,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. 그처럼 먹는 것도 정신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다시 말하자면 기름을 보충해야 차가 나갈 것 아니겠어요? 우리가 먹는 걸 잘 먹는 것, 이것이 물리적 에너지, 그 힘을 가지고 우울감을 벗어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좀 우울해서 둥글레차, 둥글둥글 아주 좋습니다.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. 한 선지자가 우울감 때문에 나 죽고 싶어요.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. 선지자가 말이죠. 그때 하나님이 해준 것은 뭐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먹는 것 주었어요. 먹는 것. 먹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침체와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아주 치료제가 된다. 자,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울에서 벗어났을 때 나쁜 행동을 실행할 것에 대비해야 된다. 우울에서 벗어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이거 좀 겁이 났어요. 왜냐하면 우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에너지가 없던 사람이 에너지가 생겨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.
나와 있더라고요. 아니, 벗어나는데. 이분의 말에 의하자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우울 벗어나니까 에너지가 생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평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을 한답니다. 그게 자기 목숨을 끊는, 이거 제가 읽어보고, 이거 뭐지? 좀 당황스러워요. 아주 이상해요. 그래서 이분이 하는 제안은 뭐냐? 작고 만만한 놈으로 뭔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. 긍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먹는 것, 움직이는 것. 그것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. 그러면 너무 어려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. 왜? 만만한 놈, 작은. 그래서 뭐 운동하는 거. 운동도 뭐 엄청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작게 할 수 있는 거. 뭐 줄넘기 10번 하는 거. 뭐 이런 정도죠.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조금씩 일을 해서 책상도 한 칸 치우기. 뭐 이거 얼마나 간단하겠어요.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. 그래서 그 작은 것을 하나하나씩 이루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. 아마 무기력이 우울할 때 생기는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을 통해서 성취감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. 이건 참 아이디어가 너무 쌈박한 것 같아요. 아주. 그러면 자기의 우울감이 치료가 된대요. 우울감을 치료하는 첫 번째는 먹어서 체력을 키워놓는 것. 그게 참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소한 행동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작은 일들, 뭐 감사하는 것, 그리고 뭐 치우는 것, 운동도 살짝 하는 것,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울감이 치료가 된대요.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주 아이디어가 쌈박합니다. 여러분들 생활 속에 그런 우울감을 가질 때가 있죠. 그러면 좋습니다. 예. 저는 좀 우울해진다 이렇게 생각되면 책이 많다 보니까 잘 보지 않는 책을 하나씩 치워버리는 새 책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 40권 이상 되다 보니까 치워서 버리고 그때 참 내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,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우울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?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또 주변의 작은 일들을 뭔가 함을 통해서 또 주변에 저 같은 경우에 좀 도와주었을 때 그분들이 고마워하는 것 이걸 보면서 쓸모감도 생기고 칭찬에 자존감도 자신감도 생기고 뭐 그런 면에서 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참 의미가 있고 활력을 만들어주고 있다.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작게 나누어서 뭔가 하는 것이죠. 아마 이를 통해서 우울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.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죠. 자, 우울해하지 말고 우울해서 벗어나고 우울이 익숙함에 계속 두지 말고 뭔가를 해 봅시다.